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일드메스 플러스 QAD, 지금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 BITU까지 해서 투자를 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금액은 1억 1,500만 원 정도이고요. 올해 1월부터 투자를 했는데 관세도 맞아보고 그 사이에 물류타고 투자를 했었지만 예상했던 투자 금액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현재 보면 주가는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요. 회수율 한 10%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양도세 해지 금액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산은 증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제 QL이나 아니면 BIT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요즘에 조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울티 계속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요즘에 커버드 콜 ETF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드메스가 초반에 인기가 엄청 많았던 운용사고 또 규모도 커졌죠. 그 사이에 요즘에 경쟁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1DMS뿐만 아니라 더 좋은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부터 1DMS라는 컨텐츠를 시작하고 있지만 또 심지어 JPQ라는 JP모건에서 출시한 JPQ를 요즘에 잘 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저도 투자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보다 나은 ETF, 나에게 더 좋은 ETF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1드메스를 선택한 이유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잘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양도세 절세 투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드메스를 조금씩 비중을 줄일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울티가 성과가 최근에 좀 안 좋고 불신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울티를 대체할 수 있는 ETF를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제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8월 기준에는 8월 650만 원 정도 받았고 9월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상으로는 세전 한 55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50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면 세후로는 한 1500 정도 사이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 QAD나 BIT를 또 매수를 하겠죠. 지금 저희 프로젝트는 1월 17일 기준 수익률 8.2%를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QQQ에 투자했더라면 12% 수익률입니다. 저조하죠. 근데 이게 양도세 절세까지 포함하면, 이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거의 11.7%로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회복했네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QAD 같이 올라가면 이제 레버리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더 좋아지지만, 또 반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 결정이 되는데 시장 악재를 터져서 좀 하락하게 된다면 수익률 더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 울티를 절반 정도 현금화를 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티를 이게 1드메스를 사업을 한다 생각으로 투자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울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선 펀드 매니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 사업을 일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시장이 아직 여전히 좋을 것 같다 하면 그때 다시 또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돈은 소중한 돈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을 때 소중한 돈이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거를 절반 팔 수는 있습니다. 절반을 팔고 차라리 조정이 온다면 절반은 판 금액으로 QL이나 BIT를 좀 사거나 아니면 울티를 다시 좀 분할 매수를 모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성장 자산은 QLD를 모아가고 있고 BIT를 모아가고 있는데, QLD는 좀 긴 시간으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 BITU는 비트코인이 14만 불 정도 찍으면 분할 매도로 현금을 챙길 예정입니다. 울티를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울티를 대신할 수 있는 커버드 콜이 있을까 했을 때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분배금을 일정하게 주고 그 다음에 해지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주고 있다. 아직까지 울티 만한 거 없지만 이
라운드힐에서 출시한 최근에 WPay라 해서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을 다 담아놓은 펀드 오브 펀드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내일 분배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건 한 달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 지수를 끌고 가는 M7 종목과 그 다음에 핫한 종목들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면 생각보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커브드 콜은 아니지만 1.2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성과를 분배금 받는 형태인데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YMAX 정도의 분배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배금만 봤을 때 매주 1%에서 한 1.3% 정도 지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YMAX도 펀드 오브 펀드지만은 요즘에 너무 다양하게 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WPay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어떻게 보면 YMAX에다가 핫한 종목들 브로드컴이라든지 후드,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을 같이 추가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YMAX하고 그 다음에 분배율은 YMAX 정도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성과가 좋다 하면 저도 이 울티를 WPay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럭키님을 울티를 버리시나요? 당연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ETF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ETF 의심을 갖고 성과가 좋지 못하다면 버릴 각오하고 그 다음에 갈아탈 종목을 계속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울티가 주 분배금 바꾼 이후의 성과인데 그래도 여전히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도 잘 하고 있으면서 분배금도 잘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울티가 이때는 좋았죠. 투자했으면. 근데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힘들어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점에 사서 이제 물린 거예요. 저도 고점에 샀지만 저는 양도세 해지라는 목적이 있어서 타격이 크지 않는데 비쌀 때 사신 게 문제인 거예요. 저를 탓해도 안 되고 울티를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고점에 산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반성을 해야죠. 그거를 남한테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투자하실 때는. 7월 18일 고점 대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고점이에요. 완전 7월 18일 여기 고점 대비예요. 고점 대비 성과를 어땠냐? 물론 세금은 다 안 넣었습니다. 세금 다 넣을 거면 배당세도 넣어야 되고 양도세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넣은 숫자도 있어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울티드 보면 여전히 주가 떨어진 만큼 분배금도 잘 받았고 잘 버텼다. 단지 다른 ETF나 시장 수익률을 봤을 때는 조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 총 수익률을 보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분배금 높은 인컴을 통해서 다시 어디에 재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 보시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와, 이거 성적 너무 좋죠. 미쳤습니다. 미쳤고 JPQ도 요즘에 나쁘지 않았네요. 요즘에 갑자기 JPQ 폼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죠. 구글 팔고 테슬라 갑니다. 영상 3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저는 TSII 샀습니다. 1000만원을 샀습니다. 운이 좋게 사자마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테슬라는 450불에서 470불 정도에서 또 분할 익절하고 다시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하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좀 아쉬워요. 너무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닌가. 근데 또 테슬라는 또 이렇게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렉스쉐어즈에서 이 성장 인컴, 요즘에 성장 인컴이 이런 ETF가 뜰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주를 최대한 잘 따라갑니다. 본주를 잘 따라가는데 분배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엔비디아 믿고 테슬라 믿고 MSTR 믿고 코인베이스를 믿는다면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본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패 확률이 적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드메스 플러스 QAD를 투자하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 기준에서도 본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NVIDIA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본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이런 종목을 모아간다면 또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투자하는데 테슬라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적당한 분배금 많이 주진 않습니다. 줘봐야 매주 0.4% 많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적지 그래도 1년에 20% 넘는 분배금 커요. 개별주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도 받아가면서
주가 성장을 같이 놓을 수 있는 ETF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ETF가 바로 렉스쉐어즈 쪽입니다. 앞으로도 이 투자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곧 있으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렉스쉐어즈 그 II 시리즈 그로스 인컴 ETF도 여러 종목을 출시될 예정이라서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애플, 아마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든지 울티, 일드메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슬슬 저의 컨셉 솔직히 말하면 울티를 1차 경고를 때려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왜냐면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 뭐죠? 최근에 네비우스 종목을 편출했는데 그 다음날에 떡상을 했죠. 그거 올랐으면 울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선방을 했었던데 거기서 제가 제 마음속에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죠. 삼진 아웃 되면 아마 저는 또 이제 울티를 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더 좋은 ETF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액티브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필요합니다. 네,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 울티 아니면 일드메스 저승사자가 되지 않을지. 근데 이 저승사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일드메스가 처음에 잘했잖아요. 잘했으니까 더 잘해라. 앞으로 지금 투자자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또 경쟁사가 많아지고 있으니 그런 의미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처음보다 ETF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엔비디 보니까 과거 엔비디나 테슬리 보니까 과거에 그런 비슷한 흐름이 있었으면 진짜 주가가 한없이 내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은 맞지만 근데 고분배율로만 출시해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드메스 관계자분들도 이제 고배율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렉스쉐어즈처럼 적당히 이렇게 성장률을 좀 따라가는 ETF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앞으로도 더 좋은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